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간밤에 정말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초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바로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요즘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건 그냥 머나먼 정글 같은 지표가 아니라 당장 대출을 받으신 분이라면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결정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우리나라 은행채 5년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그냥 구석에 몰아넣고 죽자고 패대기를 칠 수 있는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죠. 거의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금리 수준을 쥐락펴락하는 수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미국 국채 금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어젯밤에 미국 국채 10년물이 4.7%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게 된 거죠. 이 지표는 2007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한 건데요. 정말 눈앞이 아득해질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건 상반기 대출을 땡겨서 집을 무리하게 사신 분, 특히 영끌들, 겁을 상실한 대출 규모로 살짝 반등 기미를 보였던 서울 집값에 이런 부채 덩어리를 그대로 기름처럼 쏟아부었죠. 부동산 규제 완화로 살짝 반등의 밑불이 번져가고 있는 와중에 대출 창구에서 쏟아져 나온 막대한 대출 자금이 기름바다가 돼서 그렇게 부동산 부양이라는 불기둥을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 내 집이 타고 있는 거였어. 고스란히 지푸라기 한 올도 남기지 않고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한 건 바로 그렇게 부채로 쌓아놓은 집값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반기 지나면서 분위기 쎄하게 변하기 시작을 했죠. 금리가 도통 내려오질 않는 거야. 고혈압이 잡혀야 되는데 이건 당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초조함이 묻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고금리라도 상반기 반짝했던 집값이 무섭게 치고 올라와줘야 하는데 연말로 갈수록 거래량은 쪼그라들고 집값은 여기저기 원포인트 거래에서만 살짝 선방하는 듯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궤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새벽에 터진 역대급 사건, 바로 미국 국채가 4.7%로 올라선 것, 그것도 2007년 이후로 최고 수치를 찍었다는 것, 이거 정말 현실에서 악몽이 구현이 된 거죠.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건 바로 미국 제조업 지수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제조업이라는 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톱니바퀴,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지수인데요. 미국 경제가 그만큼 아주 단단한 횡보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죠. 제조업 지수가 높아버리면 미국 고용 지수가 훅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노리는 미국 연준으로서는 아주 씹기 좋은 오징어 같은 안주감이죠. 질근질근 오래도록 입안에서 씹어 돌릴 수가 있거든. 금리 인상의 기조가 더 높게, 더 길게, 무슨 올림픽 구호 같아. 이렇게 고강도 긴축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나와주는 건 미국 행정부와 힘겨루기에 들어간 미국 연준이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자기들 플랜대로 고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미국 제조업 경기는 11개월 연속 위축된 국면을 이어갔지만 오늘 새벽에 나온 수치는 시장 예상치 47.7을 크게 웃도는 49.0을 깨버렸습니다. 블룸버그는 즉각 이 수치는 작년 7월 이후에 가장 강력한 생산 증가와 고용 확대가 뒷받침이 된 지표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죠. 그러니 미국 연준이 씩 하고 웃음이 나올 수밖에. 당연히 고용이 좋아지면 중앙은행은 반대로 이걸 적신호로 보죠. 과열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인플레의 영향에 지대한 힘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해진 수순대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 제조업 경기가 1년간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악화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걸 반증하고 있죠. 이러니 애널리스트들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탄탄한 경제 성장세는 이제 미국 연준으로 하여금 왕의 대로를 열어줬다. 더 이상 순진하게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물 건너갔다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그만큼 금리 인하 목표치에서 그 간격은 쪼그라들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 유지되었던 고금리 상황은 더욱 견고하게 치고 나갈 거란 얘기인데 이거 당장 전 세계 금융권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덩달아 영국 국채도 오르고 있고 유로존 기존물인 독일 국채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국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 각국 중앙은행 역시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 고금리 기조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거 뭐 어찌 보면 고스란히 한국은행의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발빠르게 긴축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금리를 상당 부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쎄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유독 5연속 기준금리 동결로 3.5% 선에서 지금까지 버텨온 맷집은 그대로 체력이 고갈될 대로 고갈된 상태를 할 수 있죠. 지금까지 7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온 기조를 5번의 동결로 막아냈는데 이거 뭐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중앙은행의 컨트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향후 엄청난 금융위기라는 강펀치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조건 3.5%가 무슨 절대값도 아니고 고정불변에 변하지 않는 상수가 돼서는 안 되죠. 발빠르게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뭐 빨간불이 켜지니 시중은행도 그동안 정책금리로 엄청난 대출 규모를 금고 대방출하듯이 퍼주는 대출을 실행을 했었는데 한쪽에선 뭐 이렇게 주변 금융 환경이 더 이상 버틸 여력마저도 주질 않으니까 당연히 대손 충당금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젠 고금리가 기정사실화, 이 수준에서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리금 갚지 못하는 개인 파산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면 이걸 은행이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몸빵으로 막아버리면 자기들이 터지게 생겼으니까 쉴드를 미리미리 치는 거죠.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해서 쌓아놓은 현금 탄할로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건데 이걸 또 뭐 금융당국에서도 걱정이 되니까 대손 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는지의 여부를 직접 뭐 감독하고 정비하는 법제도 마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시중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92% 정도 대손 충당금 수준이 늘어났습니다.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등 거의 모든 은행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이번 겨울이 굉장히 추울 수가 있다는 뜻이죠. 상반기 미친 듯이 자금줄을 대주던 은행들, 지금 이런 구멍이 이미 커다랗게 생겼기 때문에 연말에 뭐 아무리 대출 쪼이고 막고 닫아도 이게 해결될지 의문입니다. 8월 말까지 4주간 대출액이 3조 8천억이 넘어갔어요. 정말 뭐 천문학적인 지표죠. 이게 5개월 연속 불어난 데다가 지난달 증가폭의 2배를 넘어선 수치, 주택담보대출은 517조, 신용대출 109조 정도, 이게 다 각각 2조 원, 1조 원씩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상반기 미친 듯이 불어난 가계부채, 이제 뭐 그대로 고금리 훅폭풍, 살벌한 살을 내리는 공포의 역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동안 시중은행이 그렇게 따스하게 돈을 땡겨줬는데 이제 뭐 등 뒤에 숨긴 비수를 꽂을 차례, 무지막지한 이자로 인해서 과연 이런 금리 수준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죠. 주담대 금리 변동은 이미 뭐 상단 7%를 뚫어버린 지 오래고요. 주담대 고정금리는 상단 6.45%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지표가 의미가 있는 게 금리 부담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던 올 초 수준의 금리로 다시 리셋이 됐다는 얘기죠. 더욱더 아찔한 건 이게 중단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시중은행이 중도금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대출 쪼이기에 나서자마자 이제 뭐 대출 수요가 돌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축은행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저축은행 주담대 중도금 대출 규모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대출 금리는 뭐 무려 5에서 15% 정도에까지 이르르고 있죠. 이렇게 정말 큰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위기론의 정점에 있는 곳인데 집단 대출 규모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려간다는 건 부실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부채 규모가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공격적인 성향을 멈추지 못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죠. 이거 다 앞으로 집값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빚들을 쳐낼 수 있을 정도로 오를 거라는 생각 때문인데 막상 그렇게 무리해서 자기가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사도 부동산 시장은 그냥 얼음바닥에 다 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뭐 처참하게 깨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상반기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 지표를 똑똑히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매수세가 완전히 돌아섰어요. 자기가 빌린 돈에 몇 kop절을 주고서 그 집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 박살나는 거 보세요. 8월이 역대급 반등이 될 거라 했는데 이거 뭐 4천 건 넘어갈까 말까. 최종적인 값이 나오면 알 수 있겠죠. 여전히 바닥 수준이고요. 9월은 뭐 거의 초상집이 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돌지 않는데 무슨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이제 뭐 속절없이 돌아오는 고금리 대출 원리금 허리 부러지도록 갚는 일밖에 남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매물 증가량 보면 딱 이런 고민이 느껴져요. 7만 5천 건 찍었다가 다시 매물 넣었다 뺐다 반복하고 있죠.
거래가 없는데 매물이 준다? 이거 추석 명절 동안 깊은 고민에 빠진 거고 눈치 작전 시작됐다는 겁니다. 10월 지나면서 뚜렷한 지표들이 등장하면서 엄청나게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당장 9월 집값이 실거래가 심상치가 않죠. 송파 파크데일 1단지 40평대 고점 14억 대비 11억에 거래가 됐고요. 8억까지 나락으로 간 적도 있어서 여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상암 월드컵 5단지 고점 13억 대비 직거래 빼고 정상거래 10억 선에 나왔습니다. 홍제 현대 30평대 고점 11억 대비 9월 들어서 8억 5천을 찍었고요. 광명 브라운스톤 2단지 20평대 고점 8억 대비 6억 4천 선. 고양 후곡 7단지 20평대 고점 5억 9천 대비 3억 9천 9월 거래 나왔습니다. 구리 인창 6단지 주공아파트 20평대 고점 6억 8천 대비 5억 4천으로 9월 거래가 나왔네요. 이렇게 슬슬 기미를 보이면서 내려오고 있는 시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죠. 본격적인 하락세는 추석 이후 고민이 많았던 매도세가 가격을 낮춘 공격적인 매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캘거처, 오늘 새벽 정말 큰 건이 터졌죠. 한국은행이 기우뚱할 만큼의 엄청난 압박감이 될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을 것 같고요. 기준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 아무리 금리 인상을 위한 폐해가 있어도 이보다 더 큰 금리 동결 지속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될 겁니다. 추석 명절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